그러면 이렇게 지금 또 와이프 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내 되시는 분의 입장에서.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요. 일단은 아빠들이 제일 먼저 파업하고 싶어.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이 얘기가 저희 남편 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접을 받았을 때였냐면 정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정말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집에 나방이랑 개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걸 막 마음 아파하는데 내가 그때 정말 그건 잘못했구나.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빠 오셨어요.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애들이 너무 핑계가 많아. 나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공부하고 있어. 그래 계속해.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요즘의 엄마들은 그런 건 하나는 고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때는 정말 아빠들이 처음으로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정말 파업하고 싶다 파업하고 싶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모습부터가 첫 번째로 느낄 것 같아요. 전에 그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에서 네. 김혜자 씨가 주부 휴업을 선언해가지고 그렇죠. 진짜 모든 주부들이 통쾌하게 장안의 감론을박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인데 굉장히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아빠 파업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뭔가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하나의 문제 저렇게 제기일 수 문제를 있다. 제기해 주신 예. 거 고맙게 생각하고 분위기 있어요. 전환이 될 수 있겠네요. 가정 내에. 근데 상황이. 우리 강 박사님은 파업하시라고 그러고 우리 송 박사님은 파업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업이네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네, 어떤 때 막 진짜 실제로 도망가고 싶어요. 일본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소리 없이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이제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사라져요. 나도 일본에 가죠. 네, 일본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고위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은퇴 뒤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도쿄대학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못 찾은 거야, 2, 3년을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도쿄역 근처에 한 조그만 방에서 발견한 거예요. 너 왜 여기서 사냐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고 이렇게 승진하고 그다음에 가족 부양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은퇴 후에도 계속 뭔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사라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사라져갖고 2, 3년 동안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파업이라고 했지만 더 이제 마음 아픈 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또 어디 탈출하고 싶다니까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진짜 저는 어디 탈출도 못하는 게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부산으로 한번 한 3박 4일 탁 박사님 말씀처럼 어디 조그만 방을 얻어가지고 있어봤어요. 너무 좋아요.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죠. 진짜 뭐 그렇죠. 바닷가도 가서 이제 혼자 거닐도 보고 너무 좋은데 프라이드니까 좋죠.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 도망을 못 가는 게 얼굴도 좀 팔려 있고 그렇죠. 최근 씨 뭐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 공연 왔나 봐요. 뭐 그러면 예 혼자 도망 왔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또 알겠습니다. 걱정이고요. 이게 노숙자의 심리에 나옵니다. 예. 노숙자들이 그 노숙자로 가라고요?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노숙자 생활을 즐긴다면 웃었지만은 계속 하다 보는 보면. 심리가 바로 그 도마입니다. 이제 최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세계를 오히려 그거 하다 보면 그 생활 속에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절대로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통계에 따르면요, 이 두 집 중 한 집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 세대 기생해서 사는 그 젊은 층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르고 그렇다고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캥거루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캥거루는요 부모 품에서 1년밖에 안 산대요. 원래 캥거루. 네. 그 캥거루가 기분 나쁘겠네.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네요. 캥거루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난 1년밖에 안 사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부양하는 기간이 있대요. 독수리가 1년 반이고, 뭐 사자가 2년, 호랑이가 3년, 침팬지가 이제 좀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6년이고. 침팬지도 근데 이제 사람은 한 30년 되고 있는 넘어가는 지금 시대가 오니까 30년 넘어갑시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왜? 저는 제가 여기 오늘 변호사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캥거루로 나왔더라고요. 캥거루족이세요? 제가 변호사님? 원조 캥거루족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야? 근데 사실 제가 고3 때 집이 좀 넉넉하다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랬는데도 내색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원조를 해주셔서 사법시험이 붙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캥거루 즐거워요. 그 붙지 않았으면 진짜 어떻게 할 뻔한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법 고시생 동기분들 중에도 네. 주변에 이렇게 캥거루족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거의 뭐 오스트레일리아죠. 다 캥거루예요. 여기도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사법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뭐. 네.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이 점점 이제 로스쿨로 바뀌고 있는데 로스쿨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이제 뭐 자식을 이제 법조인 만들어야겠다는 기대 때문인지 계속해서 원조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변호사가 한 20% 정도 돼요. 예? 2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네, 월? 연봉이요. 그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도 왜 캥거루족이 많죠. 많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도 이제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네. 그 가끔 강의를 하다가 자녀 교육비 아끼지 않고 노후 대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엄마들이 그래요. 그렇게 돈을 써서 내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 실제 이건 실화인데요. 예. 어느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네. 스카이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 했는데 한 4년쯤 비즈니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짧아요. 그 부서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있던 애들은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은 게 정말 화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걸로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애들 과외공부 가서 배우던 걸 선생 데려다 배우고 하얀 때 헬스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 사고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애들이 아이고, 부모 이런. 등골 빼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화인데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은 땅 팔고 논 팔고 막 해가지고 자식 교육비를 다 내잖아요. 그렇죠. 명문대 그렇죠. 딱 들어가는 순간. 네. 명문대 딱 졸업하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직하고 뭐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또 땅 팔고 집 팔고 뭐 논 팔고 해가지고 그랬죠. 사업 자금 대줍니다. 네. 근데 그 공부 못하는 집안은 땅도 안 팔고 논도 안 팔았어요. 그러네.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은 땅땅거리고 살고 있고 그 명문대 들어간 집안은 쫄딱 망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 얘기랑 비슷한데 그 공부를 너무 잘해도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명문대를 갔으니까 이제 믿음이 또 생기니까 더 밀어줘야겠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더 커지고 기대가 좀만 더 더 커지고. 밀어주자, 더 밀어주자 하다가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거기까지 발전하면 안 되는데 이제 직업 간의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네. 왜 좀 낮춰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엄마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래요. 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뭐냐면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도 엄마가 그런데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유명한 회사 다녀야지 자기가 쪽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의외로 자식들에게 남들이 아는 회사를 들어가라. 그러니까 애들 보고 왜 그런데 안 가냐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좀 반성해야 돼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시킬 거예요. 예? 아버지는 그렇게 안 시키세요. 집안에서 말빨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조민이 시키다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캥거루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만이라고 그랬는데요. 더 심한 나라가 이웃 나라 일본이거든요. 그래요, 일본? 일본은 캥거루 뭐라고 하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번역하면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에요. 일본에 35세에서 44세까지 1,895만 명이 있는데 네. 그중에 295만 명이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이 기생충적 독신이거든요. 패러사이트 싱글.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네.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타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29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그 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 한국의 현상이에요. 특징상 또 예. 인터넷 무대가 발달되고 막 이래서 이 캥거루족과 관련된 또 재밌는 신조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태희 이제 씨가 캥거루 부모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해갖고 빨대도 진짜 빨대죠. 있고요. 또 이게 취업을 한 뒤에도 이게 부모님에게 기생해서 산다고 해서 샐러리맨이라는 거 있대요. 그러니까 차일드 플러스 샐러리맨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샐러리맨. 있고 그거 말고도 그런 자녀들 덕분에 이게 노후 준비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모님 세대를
타조 세대라고 한대요. 타조 세대. 네. 왜 타조? 이 타조라는 게 이게 조류잖아요. 네. 이게 맹수에게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은 땅에 머리만 박는데요. 내가 안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대책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해갖고. 대책이 없는 타조야 원래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각이 있겠어. 그런데 사람이 타조 시대라. 진짜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무려 15.9%가 부모의 원조를 받아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원조를 받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가 차트를 예. 준비했습니다. 여기 순위가 5위까지 있어요. 직장인이 부모에게 지원받는 이유 1위 월급이 너무 적어서 2위 목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4위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3위와 5위는 두 가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3위와 5위. 그 3위는 알 것 같네요. 뭐예요? 3위. 아무래도 요즘에 그 직장인들이 자녀, 갓난아기, 예. 유치원 그렇기 때문에 분유값 보조, 양육비가 애를 아니라 봐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엄마가 애를 봐주니까. 그러니까 결혼 애들 후 자금. 교육비 봐줘서. 저는 뭐 개념 있게 가면은 결혼 자금일 것 같고 개념 없이 간다면 그냥 유흥비 자기 걸로 많이 쓰려고 유흥비가 모자라. 미혼자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답을 보겠습니다. 전부 정확하게 맞춘 분이 없어요. 아 진짜요? 여가 활동. 이거건데요. 너무 단순한.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이게 참 단순한 답이긴 한데 뭔가 뼈가 있는. 와. 예, 이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 부모 중에서 능력이 있으면 뭐 자식한테 베풀지 않는 부모가 어디? 근데 부모님들도 애들 키우면서 사실 그래요. 엄마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 야 이거 내가 쓸라 그러냐? 다 니네 다 교육시키고 니네 키우려고 돈 벌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도는 내 돈. 아끼면서도 네. 너네를 위해서 다 아끼는 거라고 하니까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아껴놓은 돈은 다 내 돈. 내 거 아니야? 엄마가 그랬잖아. 내가 달라는 그런 소리 말을 아니고 하면 안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저- 한번 5위까지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그 5위가 좀 캥거루가 한번 맞춰볼게요. 예. 제가 해당하는 이유가 안 나왔거든요. 물론 저는 직장인 때 받은 건 아닌데 네. 직장인도 공통될 수가 있는데 얘기하시면 되게 제가 욕먹을 것 같지만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받을 거니까. 어차피 받을 거니까. 참 야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참 이제 맞아요. 저게 참 답이 그런 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차라리 1위나 2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건데 네. 5번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이걸 그냥 공기가 존재하면 고마운 걸 모르듯이 당연하게 받아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자립심이 당연한 점점 마음. 없어지고 예.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